금년에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은 내년 21년에서 25년까지 5년이에요. 금년이 중요한 게 어떤 큰 숫자에서는 앞에 숫자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방 예산도 앞에 숫자가 4였다가 40 몇 조였다가 50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좀 높아졌듯이 국방 중기계획도 처음으로 앞에 숫자가 300이 된 거예요. 300조가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300조를 5년 동안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 100조 원. 100조 원을 5년 동안에 쓰면은 1년에 평균 20조 원씩 쓰다는 거예요. 20조 원씩 전력 증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아져요. 일본이 GDP 1%로 계속 방위비를 이제 유지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아마 일본도 그렇게 쉽게 1%에서 뭐 2% 이렇게 그건 불가능해요. 1.1% 뭐 이 정도까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자 1.1%를 할지라도 우리가 일본 방위비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이라는 자체가 항공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항공기를 왜 실어 날라야 할까요? 항공기는 작전 반경이 있어요. 이게 떠가지고 자기 임무, 뭐 폭격이 됐든 뭐 전투가 됐든 임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기름을 넣고 뭐 조종사도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거리일 경우에는 이제 작전 반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은 항공기를 운영하는데 멀리 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멀리 가서 할 일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이 중기 계획이 나온 뒤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서 이제 신문 같은 거 좀 보면은 심지어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조차도 경항공모함을 사용하려면은 멀리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일이 생기겠느냐,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이제 그게 이제 필요성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필요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작은 필요성에 우리가 합당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몇 조 원대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공모함은 자기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비행기를 실어 나르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공격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우군 전력까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는 거죠. 항공모함 전단은 그건 이지스함 같은 구축함도 필요하고 호위함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다 따라 붙어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비행기를 싣고 가서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용이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는데 약 10조 원 정도, 적게 잡아도 전단을 구성만 하는데 10조 원 정도 드는 것이고, 거기 함재기 비용은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재기, 유지 비용 뭐 이렇게 다 합하면은 항공모함 하나의 전단을 갖고 운영하는 데만 해도 자, 지금부터 운영 가능하다라고 딱 그렇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20조, 30조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그 정도가 필요할 것이냐. 저는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일단 잠수함이 커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게 3,000톤급 정도 되는데 이보다도 커야 돼요. 한 4,000톤급 이상이 돼야지 이제 핵 추진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구색이 맞춰지는 거죠. 자, 핵 추진 잠수함을 왜 갖느냐?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면은 핵 추진 엔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잠수함이 계속 물속에서 몇 개월 동안이라도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쓴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과연 핵 추진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핵 연료, 이것은 핵폭탄을 만든 무기급보다는 조금 그걸 이제 농축도라고 그러는데 농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굉장히 고농축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면은 1%도 안 들어있어요. 핵 분열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핵 폭탄으로 쓰려면은 거의 핵 분열할 수 있는 물질이 90% 이상, 거의 95에서 99%까지 이게 농도가 좀 농축이 돼야 돼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한 80% 정도까지, 꽤 농축도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농축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게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걸 사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사올 것이냐?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팔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우리 동맹이지만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전략적 필요성이에요. 아까 항공모함도 전략적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자, 물에 올라오지, 수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서 계속 한 뭐 몇 개월 동안 그게 6개월이 됐든 7개월이 됐든 그렇게 하려면은 전략적인 폭격 임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SLBM을 장착해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사시에 핵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전략적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엔진을 핵 추진 엔진을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전략할 수 있고 좋다. 근데 핵 추진 연료를 그만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 그다음에 또 안전 문제도 있어요.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핵 추진 엔진을 우리가 써야 될 것이냐. 이것도 좀 타당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핵 연료를 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필요성,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건 타당성이 있는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꼭 한반도 내에서 북한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만 한미동맹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꽤 오래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원거리에서 전력을 투사할 때 한미동맹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배치가 될 수가 있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텐데 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사실 한반도에 국한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전력을 투사하는데 우리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같이 하려면은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투사해야 돼요. 투사란 말은 멀리 가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데 한미동맹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안보와 평화가 한미동맹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면은 또 저하된다면은 그건 한미동맹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자,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을 만들게 돼요. 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신경을 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입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얻는 것보다도 잃은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사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안보까지, 우리의 또 과도한 비용까지 희생해 가면서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